네, 이렇게 등교 개학이 시작됐지만 당일에만 서울 지역 111개 학교는 등교를 연기했는데 28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117곳에서 29일 금요일 여의도 학원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이 지역 학교 6곳이 또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개학 시작 3일 만에 무려 서울 지역 유치원과 학교 120여 곳의 등교가 중단된 건데요. 이 학원발 확진자 속출에 결국 등교 연기가 이어진 지금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참교육 학부모의 이윤경 서울지부장 모시고 교육 현장 실태와 대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등교 개학은 했습니다만 지금 서울의 학교 경우에는 벌써 120여 곳이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학부모님들 굉장히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현장 반응이 좀 어떤가요? 네, 사실 이제 학교 급별이나 지역에 따라서 학부모들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네. 사실 이쯤 되면은 등교를 중지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요청들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 상황이 너무 달라지고 있고 네. 하루하루 상황이 계속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감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네. 학부모들은 사실 학교를 보내도 될까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많고요. 네. 지금 학교를 가고 있는 학생이든 다음 3차 시에 학교를 보내야 되는 이제 학부모들은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이태원이나 물류센터, 뭐 콜센터, 뭐 이런 게 다 학교 밖 감염이긴 하지만 네. 사실 학교라는 환경이 그곳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네. 이제 선생님들이 방역에 아무리 충실히 하고 또 학생들을 통제를 한다 그래도 그렇게 거리두기가 쉽지는 않은 환경이고요. 그래서 학교 밖에서 시작된 이런 감염이 학교 안으로 이제 확산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관점에서 봐도 지금 뭐 처음에 강서에서 학원발이 또 시작됐다가 도봉 그리고 여의도까지 지금 이 지역 내 학원과 확진자가 나와서 학교 등교가 연기된 사례가 계속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또 학원들이 또 집합 건물 내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또 현장을 가보면 학부모님들이 또 불안해서 학원을 못 보낸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대요. 어떠세요? 의견들 들어보시면? 네, 사실 그 지역 중에 하나에 제가 살고 있는데, 네. 네, 그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그 건물들이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이나 식당 뭐 이런 것들이 밀집돼 있는 네. 밀집 상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곳들이 사실 이제 정부가 생활방역 체제로 돌아가면서 학원이나 이런 데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어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맘 놓고 당연히 뭐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는 거에 대해서 뭐 금지된 구역을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활방역 체제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뭐 왜 학원을 보냈냐, 왜 집에 있지 그렇게 몰려다녔냐 네. 이런 식의 그 학생들을 비난하는 움직임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 학교에도 그 건물에 있는 찜질방을 갔다가 지금 등교를 못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른들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된 것들을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정부나 이제 어른들이 굉장히 미안해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학생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최우선으로 지금 마련돼야 그렇죠.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 구조상 뭐 다른 음식점이나 뭐 어떤 교회 같은 데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우려할 부분은 충분히 학부모님도 굉장히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장 가보니까는 네. 정말 좁더라고요, 공간이. 대부분 소규모 학원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그 승강기를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마스크를 안 쓴 확진자의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만 검체가 제출된 게 아니라고 그렇죠. 발표가 났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방역이 굉장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그 서울시교육청이 후속 대책을 발표했을 때는 이미 등교와 또 온라인 수업 병행이 서울의 강남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느끼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세요? 네, 그 초등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나가고 중학교는 이제 한 주 나가고 2주 쉬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교육 격차 해소가 되는지가 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이 교육 격차 해소라는 게 어쨌든 온라인 교육에서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아이한테 개인별 맞춤형으로 필요한 부분을 상담을 할 수 있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뭐 그냥 어쩌다 한번 나가서 그것들을 제대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건지 교육 격차 해소가 된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도. 학부모님들 온라인 수업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네. 수업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이 학원발에 이어서 물류센터 발까지 지금 점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로에 저 영등포에 있는 그 학생마저도 이제 학부모 때문에 감염이 된 건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등교 개학이 이게 지금 과연 가능한가? 당장 6월 3일 날 또 개학이 있는데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어떠신가요? 일단 확진자가 발생된 지역은 전체 이제 등교 중지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정부가 할 일이 있고 학교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네. 지금은 다 학교 자율에 맡겨버려서 학교가 사실 방역까지 책임지고 이걸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역별 격차가 안 생기려면 사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부분은 뭐 예를 들면 서울이라도 네.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지금 등교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학교들은 계속 옆에 학교는 열 거야 안 열 거야 이런 그렇죠. 눈치를 보게 되고 예. 학부모들 의견을 물어보게 되고 그걸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확진자가 나와서 등교를 잠정 중단인데 이게 중단이냐 연기냐 계약을 다시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한 혼선도 굉장히 크시죠. 학부모님들 많이 얘기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등교가 중지된 학교들이 그러면은 뭐 다음 주는 나가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은 2주 뭐 격리 기간을 지켜서 나가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지침도 없고요. 네. 그것도 그러면 상황을 봐서 학교가 결정을 하라는 건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죠. 많은 활동을 하실 텐데 많은 의견도 또 들으실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학부모로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제발 학생이라는 단어 말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좀 아이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3, 중3도 굉장히 소중한 한 사람의 국민이고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얘기할 때 고3은 제외하고 중3은 제외하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 몇 %가 될 때가 등교를 중지한다든지 네.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인지 지금 확진자 수가 몇 명이고 뭐 등교를 못하는 학교 수가 몇 명, 네. 그러니까 몇 개 수가 될 때까지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지켜보겠다라는 건지 네. 학부모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사실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 네.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폐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내 아이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정부 당국이 좀 세세하게 네. 그렇게 고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입시제도라든지 이렇게 평가를 줄 세우기를 안 하는 이런 정책만 딱 발표를 하더라도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학부모들이 네. 등교를 시키겠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정부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도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거 말로만 하지 말고 같이 좀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학부모님들의 이런 의견이 교육당국이 좀 귀담아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